지금부터 제가 이 나라의 역사야말로 내로남불의 기준이며 타국의 역사 왜곡을 뭐라 할 자격이 없다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건데 20%는 공감할 것이고 50%는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며 30%는 세상 존재하지도 못했던 욕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를 적어놨는데 20%가 공감하면 그게 어딥니까? 본론 바로 들어갑니다. 임진왜란 왜 일어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인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서 침공으로 내부를 진정시키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군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선은 유례 없는 평화로 군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왜 저쪽은 군인이 많고 이쪽은 군인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유례 없이 가장 간악하고 잔인한 조선의 노비 제도와 그 비율 때문입니다. 16세기 후반 일본 막부 정권은 그 어떤 외세의 개입 없이 스스로 노비 제도를 철폐합니다. 메이지 유신 때가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아니라 매매만을 폐지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매매가 안다면 노비 제도는 효력을 잃으니 결국은 철폐가 맞습니다. 이건 공무원이나 대학 편입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이 언제입니까? 1585년과 1603년 도요토미 정권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정권은 노비 제도를 철폐하거나 최소한 이를 강력하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정권의 임진왜란은 군인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서 일어난 것은 표면적인 거고 사실 당시에 자국의 노비 제도를 철폐했을 때 나오는 그 막대한 부작용,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노비 없어서 속상하지? 야, 반항하고 싶지 귀족들. 그러지 말고 노비가 없으면 타국의 백성들을 노비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한가? 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인구의 50% 안팎이었을 노비일 가능성이 5대 5겠죠. 그 노비의 신분을 해방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시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하느니 차라리 노비로 자자손손 살겠습니까? 자선은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신분제도 개혁의 그 강력한 부작용은 전쟁 외엔 케어가 되지 않습니다. 서구를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때 유럽 열강이 프랑스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역으로 자유 프랑스가 왕정주의 열강을 쳐버렸을 겁니다. 뇌를 가진 인간이라면 자국의 노비를 해방시키고 조선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어 일본을 침공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순신이 되어 그 개짓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보다 더 정확하게는 그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훌륭했던 이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조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나라였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종 때 노비는 죽여도 죄를 묻지 아니한다라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자, 만약 노비를 줄여도 된다면 강간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10%의 특권층인 남성 양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자 10명 중에 5명이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강간해도 되는 또는 같은 양반인 그녀의 주인에게 쉽게 허락을 받아 잠자리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들은 끝내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대한민국이 돈만 많으면 최고로 행복하다는 얘기를 여자들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말하죠. 남자들 돈 많으면 솔직히 뭐합니까? 차 사고 집 사고 그랬는데 돈 남으면 어디 갑니까? 롬사롱 갑니다. 결국 돈만 많으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라는 얘기 남자 입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접대 유흥업소들이 싸그리 사라진다 해도 당황할 겁니다. 여자분들을 예로 들게요. 마님과 돌쇠가 웃기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돌쇠가 정혜인과 송중기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당신 나이는 60이고 70이야. 근데 세상 남자 중 절반이 노비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노비, 마음에 든 노비 주인과 합의만 되면 당신 옆에 데려와서 하루 종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상형인 송중기와 정혜인처럼 생긴 친구가. 고대 사회에 이거보다 더 큰 베네핏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며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 중에서도 명나라, 이 중국은 충성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노비 제도를 줄어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노비를 오히려 짐승으로 다뤄도 된다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엘레강스하게 표현해준 유교라는 끝내주는 이론을 다루고 있죠. 반대로 그놈들한테만 충성하면은 전쟁 위협 없이 세상 여자 10명 중 5명을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런 명언이 있죠.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자를 차지하려는 남성의 욕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돈이 아니에요. 일본의 임진왜란도 결국 자국의 여성 노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의 부작용이 전쟁으로 귀결된 것이고, 반대로 이 나라의 평화는 중국에만 충성하면 특권층들의 한남들이 길 가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곡물을 더 주면은 중국은 우리에게 더 큰 곡물을 주기도 했으니 공평한 조공외유였다고 자위하는, 아니 딸딸이 치는 소리하고 자빠진 놈이 있는데, 공려, 즉 자국 여자를 수천 명씩 바치는 게 외교입니까? 그때는 시대상이 어쩌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드립 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노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조선이었고, 세계사의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할 때도 인구의 50%를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노비에게 창활 지어줄 수 없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비율이, 전쟁이 있으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 비율 유지하려면 없어야 되는 전쟁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필사적으로 중국에 충성한 거고, 명나라가 도와줬으니까 의리 때문에 대몽골 항쟁을 하거나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와 용감하게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청나라 몽골에는 유교가 없잖아요. 유교가 없는 나라를 삼기면은 노비를 다룰 근본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운 겁니다. 자국민 짓밟을 명분 지키려고 그 노비 비율 지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국가 간의 이익 없는 희생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의리를 지키려고 명나라에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군이 모자라니까 면천시키고 칼 쥐어줘서 나라 지키려고 하니까 노비 비율 떨어진 걸 가지고 그 조선 후기 탈탈 털어서 노비 비율 평균을 확 낮추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 라고 개소리하는 역사학자들, 대체 머리는 왜 들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노비에게 애국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애국심 드립치다가 목전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고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노비였을 확률이 5대 5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충혈곰파 23대 손 같은 쉰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었을 가능성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요. 짐승이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줄여준 게 임진왜란이거라고요. 그게 없고 중국이 건재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세상에 한국과 중국만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지속되었을 최악의 지도이며, 이율곡의 10만 병사 양성설이 무시당한 것은 그저 자만해서가 아니라 그걸 했다간 10만 명의 노비를 면천시켜야 할 수도 있으니까 리젝된 겁니다. 바로 일제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를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소리는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의 개화 분위기에 맞춰서 기득권을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았다. 이 나라의 노비 제도를 고종이 폐기시켰다는 개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번 경제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가진 재산을 다 국고에 헌납했다 라는 말만큼이나 개소리이고, 이 나라의 노비제도는 일제의 말발굽에 짓이겨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중에 얼굴에 노비 노자가 인도로 새겨진 뒤 평생 가축처럼 살아서 그 자식의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걸 보아야 한다면 차라리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결심 안 할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때 애국심 드립치실 겁니까? 농노는 기사계급까지 될 수 있었던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치고 박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대주의 때문에. 조선의 사대주의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교과서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적어놨어요. 팩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지지라면 짓는 개일 뿐이다. 그것을 무릇 자랑스러워해야 하며 이를 후세에 가르쳐야 한다. 이게 사대주의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를 헌법으로 정하고 그로 얻은 평화로 얻은 가장 커다란 결실이 자국민 노비와 착취였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야말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급급한 세계 최악의 역사 왜곡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10%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90%의 찬란한 역사를 매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침공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의 기득권에 의해 전 세계 229 역사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그 국민이 짐승 대우를 받고 살아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100명이 있던 치국이 해식이 기중기를 개발했던, 한글을 개발했던, 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민족을 까야 하는 겁니까? 애국심이 뭡니까? 국가를 지키는 거죠. 국가를 작은 단위로 나누면 가족이죠. 그 가족을 차라리 유태인을 학살하는 나치가 낫지, 차라리 학살을 하지 자국민의 절반을, 아니 내 가족을 짐승으로 만들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는 그 비율을 유지하려고 중국의 가든 아첨과 여자를 바쳐대었던 이 나라의 기득권, 아니 그 역사 자체입니다. 이럴 때 기득권 등추리인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었지라고 자위하는 분들, 일본의 백성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까? 막부가, 정부가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싸잡아서 일본 욕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일부 기득권들이었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그 자체인 겁니다. 황희, 태계이왕, 이순신, 세종대왕 등등 우리가 훌륭하다고 믿고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사람이 짐승인 것이 당연하다고 했던 노비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바른 소리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세계사적으로 가장 잔인했던 자국민 착취는 난신적자나 내관매직하는 적폐 세력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봉기와 자유를 향한 의지의 가장 커다란 디딤돌과 명분이 되어줘요.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어요? 루이 16세의 사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존경심을 받지 못할수록 오히려 더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만, 노비제도 혁파의 가장 큰 걸림돌, 바로 그 노비들조차도 존경했던 역사의 위인들, 황희, 태계이완, 이순신 같은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위인들이 선함을 가장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때 강하게 지탱되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아무리 달라도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그 위인들 중에 한 명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꼭 다른 국가가 짓밟고 부셔버리기 전까지는 그 국가의 쓰레기 같은 제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에 대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힌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괴롭힌 것보다 낫지 않는가라는 개드립 치는 교수도 봤는데, 매일같이 가족들 두들겨 패고 강간하는 도박쟁이 아버지가 잘못된 겁니까? 그놈이 진비 때문에 한 번씩 쳐들어와서 돈 뜯어가는 사채업자가 나쁜 놈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 역사로 독일과 일본을 욕할 수가 있는지. 일본이 그 어떤 타국의 영향 없이 스스로 노비제도를 펼폐할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다라고 자랑스럽게 제도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성 친구에게 너 이거 틀렸어, 변해, 잘못됐어, 너 과거도 잘못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이대로가 좋아, 넌 이대로의 내가 싫은 거야? 그런데 하물며 친구 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을 충고해주고 그가 변화했다면 딱 한 가지 상황뿐이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럼 존경받는 사람, 아니 국가는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깊은 반성부터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움과 긍지로부터 존경이 시작된 예는 태초의 신이었던 예수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가 더러우면 존경받는 나라가 안 되나요?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는 일본이고 유럽에서는 독일입니다. 왕따였던 과거, 나쁜 놈이었던 가난했던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거가 있는 국가가 훌륭한 스토리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독일은 반성이라도 했지, 반성도 안 하는 일본을 타국이 존경한다고? 그게 말이 돼? 왜?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일본은 존경받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경제가 나중에 발전해서? 아니죠. 여러분, 일본은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에 있어서 짜장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들에게 갑질까지는 안 한다고 칩시다. 그건 2단계고요. 마음속으로 지금 고개 드는 그 생각 있죠. 그 생각,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은근한 무시 또는 비웃음 잘 쳐줘야 안타까움. 근데 가장 당신이 먼저 고개 든 생각이 존경이라면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존경할 수 없다면 와, 이대를 이어서 배달을 한대. 얼마나 아버지를 아들이 존경했을까? 그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리 손으로 아버지를 잡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배달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성인이 되어 그 약속을 지키는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성하고 성찰해서 강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에게 존경받는 겁니다. 반성을 뛰어넘는 가치, 적어도 직업에 관한 한 평등이라는 인권 카테고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할 만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부분.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직업이나 역할들이 가장 많은 호칭을 붙이며 차별하는 나라이며 그 차별의 정도를 볼 때 인종차별을 욕할 자격도 없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반성을 하지 말고 그걸 없애세요. 일본에게 존경받아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인정을 받아내려면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미국처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든가. 경제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로 결국 이겨야 하는 거예요. 춤과 노래 BTS가 아니라 진짜 문화로. 그러려면 과거를 반성해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무엇이 진정 잘못되었는지 골똘해 볼 때 협력이 일어나던, 누군가를 싫어하던, 그건 다음 문제고요. 현재 민주주의의 탈을 쓴 대한민국식 신분제도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너무나도 서로를 미워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최적화된 민족이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악플 세례를 보며 깨달아야 돼요. 현재 이 나라의 국민에게 국뽕은 독 그 자체일 뿐입니다. 세상이 점점 혼돈 그 자체로 가고 있어요. 날 해치려는 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굴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대한민국을 해치고 있는 것은 고대부터 그렇던 자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던 말던 혐오 그 자체에 중독된 그 수많은 악플들과 무시, 비난들. 세계에 남자 여자가 싸우는 국가는 없어요. 남혐 여혐. 정치인들이 더 나은 정책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누굴 더 빨리 감옥에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싸움이 80%의 뉴스를 차지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노비제도입니다. 일본도 부족한 점이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감으로써, 그 반성을 선결함으로써 우리만큼이나 저들도 안타까운 민족이구나 하면서 그러면 저들은 자연히 일본은 우리에게 모자를 벗고 언젠가 경의를 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당신들의 조선은 그때 우리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개화가 되었을 것이며, 그때 우리들에게 핍박받던 세월이 아니었다면 당신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문화가 더 빨리 세상에 전해져 지금쯤 더 나은 세계가 되었을 거라고. 미안하다고